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조세의 종류와 개념 여러분들 정리해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자, 여러분들 교재 3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32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세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좀 정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립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립이 됐으면 확정이라는 것을 시키고 확정이 됐으면 언젠가는 뭘 시켜야 되느냐? 소멸이라는 걸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더라. 즉 납세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서 납세의무가 생겼으면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까요?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그걸 확실하게 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확정이라고 하고, 소멸은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겠죠? 자, 조세라는 것은 채무입니다. 채무는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죠. 언젠가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를 내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려면 그죠? 얼마인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취득세를 내야 할 사람 맞아요?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립이에요. 그래서 성립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얼마를 내야 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즉 나한테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으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화시켜야 되죠.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될지, 누구한테 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될지 그걸 정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확정, 그리고 글자 그대로 없애는 것을 소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에 나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민했었던 게 뭐예요? 네, 그죠? 내가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할까 말까? 나 공인중개사 한번 해볼까? 그런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뉴스를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나 혼자 뭐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좀 해봤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 나도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게 뭐예요? 성립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하셨어요? 그렇죠? 학원을 갈 거냐 아니면 인강을 들을 거냐. 학원을 간다면 어느 학원을 갈 것이냐. 내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원세럼이라는 곳을 선택을 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확정.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가시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것 그 자체가 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이루어져요. 배도 안 고픈데 뭘 먹을지 고민을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뭔가를 먹기 위해 먹을 때는 대부분 그래요. 야, 나 배고픈데 오늘 뭘 먹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배고픈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립. 뭘 먹지? 그게 뭐예요? 확정. 세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아파트를 취득도 안 했는데 나 아파트 얼마 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나 취득세 많이 나올까 봐 걱정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다고요. 취득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다면 그 다음은 그걸
어떻게 내야 될지를 정하자. 그게 확정이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납부를 하시면 납세무는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언제 납세무가 성립됩니까? 이거부터 확인을 하셔야죠. 납세무가 성립되는 시점. 왜냐하면 성립이 안 됐으면 확정이라는 절차는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이니까. 그래서 성립이 됐으면 그걸 어떻게 낼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확정 짓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라고 하고 정부에서 정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게 신고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정부가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작성을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께서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내는 거고 결정을 했으면 뭘 보내도록 되어 있느냐면 고지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얼마인지가 확인이 됐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납세무는 뭐가 되느냐면 사라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2페이지에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취득세부터 오른쪽에 쭉 나와 있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34페이지에 양가로 2번 국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죠? 네. 자, 요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만 알면 되느냐. 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 시험 범위 5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었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을 것이고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자, 요 5개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까요? 그렇죠? 자,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취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 때?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세무가 생긴다. 취득도 안 했는데 취득세 납세무가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당연히 뭐 할 때 납세무가 생기느냐면 취득할 때 납세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두 개의 세금이 통합된 세금이에요. 등록세라는 세금하고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예전에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면허세라고 해서 통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면허 쪽은 볼 필요 없고 등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냐? 글자 그대로 등록을 하거나 뭘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근데 우리가 배울 것은 등록 쪽이니까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글자 그대로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냥 그 행위가 있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해요.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취득세니까 당연히 언제?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니까 당연히 언제? 등기나 등록할 때다. 그래서 취득을 하거나 등기 등록을 할 때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신고할 건지 결정할 건지를 따져봐야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졌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취득하고 등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 재산이 됐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매년 내는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죠. 자, 재산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요? 아니죠. 그냥 재산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거죠. 이렇듯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걸 무슨 날이라고 하느냐면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하고 정해줬어요. 언제로 정해줬느냐면 현행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냐?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제 재산이 있어야 낸다?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낸다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6월 1일 날 재산이 없으면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깔끔한 세금이에요. 1년 365일 중에서 딱 하루만 봐요.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딱 하나만 따져요.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내셔야 되고 1년치를. 만약에 6월 1일 날 재산이 없으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바로 재산세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6월 1일이 한 번 찾아와요? 매년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재산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세를 피하는 경우는 언제냐? 내가 새로 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재산을 팔거나. 그랬을 때 6월 1일만 피하면 세금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자 한다면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언제 취득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6월 1일 지나서. 그래야 6월 1일에는 누구 재산이 되니까? 매도자 재산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재산세는 매도자한테 나오겠죠? 반대로 팔고자 한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돼요? 6월 1일 전에 파셔야죠. 그래야 6월 1일에는 누구 재산이 되니까? 매수자 재산이 되니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러한 식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3월 달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보통 잔금 날짜가 5월 말에서 6월 초로 잡혀요. 그래서 요걸 아시는 분들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5월 30일 정도로 잔금일을 맞추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2일 정도로 잔금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그냥 아무 날짜로 하세요. 그리고 밑에 특약을 걸어요. 특약을 걸어서 나온 세금의 반반씩 내기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실무에서는 많이 가는데 법률상으로는 반반씩 내는 경우 없어요. 그냥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무조건 다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과세 기준일이 언제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6월 1일로 되어 있죠. 근데 왜 6월 1일일까라는 고민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정해놨어요. 근데 6월 1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6월 1일 정도 되겠구나. 왜? 1년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 1일은 1년의 절반 아닙니다. 1년의 절반은요. 6월 말이거나 7월 1일이겠죠. 6월 30일이거나 7월 1일이겠죠. 그래서 꼭 시험 문제에서는 과세 기준일을 7월 1일로 줘요. 근데 또 그걸 맞다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6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꼭 이걸 1년의 절반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6월 1일로 잡아놨고 그 이유는 나중에 재산세 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은 재산세를 내고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재산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세금이에요? 종합부동산세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정확히 표현하면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재산세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나 재산세 안 나왔는데 이번에 종부세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죽여버려야죠? 사기꾼이에요. 재산세도 안 나오는데 종부세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재산세 납세무자가 누구 납세무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다. 그러면 재산세는 언제 있어야 나온다?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나온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언제?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 등은 전부 다 언제 내도록 돼 있느냐? 날짜를 정해줬다.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뭐가 되는 날?
기준이 되는 날이라고 하고 그 기준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6월 1일짜리가 있고 하나가 7월 1일짜리가 있는데 주민세는 7월 1일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즉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다 6월 1일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냈습니다. 뭐 이번에 아마 뉴스에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지금 들어간다고 하죠? 뉴스 들어보셨어요? 이번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위헌소송 지금 제기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뉴스에서.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소송이 들어가서 진행이 한번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그런 뉴스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시험 보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냥 순수하게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임대를 내거나 처분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때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 납세무가 생길까? 소득이 있었을 때 납세무가 생겨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주의하셔야죠. 자, 소득세 보세요. 국세에서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냥 그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요. 취득세니까 무슨 글자가 나와요? 취득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등록면허세니까 당연히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등록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글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증여세는 증여라는 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는 당연히요. 소득이라는 글자가 나와야죠. 근데 절대로 안 나와요. 소득세는. 그래서 소득세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뭐가?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고요. 기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니까 내는 세금이죠. 그죠? 그때 소득이 무슨 말이에요? 요 소득이. 그렇죠? 소득이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익은 산술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이익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이익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개념적으로 정확히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익이 무슨 말이에요? 이익이. 예? 그래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 벌어들인 게 아니라 벌어들인 것을 뭐라 그래요? 수입. 벌어들이는 것은 수입이라 그래요. 남는 걸 뭐라고 하고요? 이익이라 그래요. 우리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번 돈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필요 경비를 빼서 그게 돈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라고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뭐가 돼야 돼요? 남아야 돼.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에요. 만약에 경비가 더 크다 그러면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면 그때는 손실이라고 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말은 회계학에서 쓰는 표현이고 소득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학개론이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개론에서는 소득이라는 글자를 되게 많이 써요. 경상소득, 이런 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는 단기순이익, 매출 총이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은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라는 말하고 이익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뭐가 남았기 때문에 내는 거다?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남았습니까가 중요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대출 받을 때 뭐 내라고 그래요? 아니, 대출 받으려고 은행 가면 서류 내라고 하잖아요. 보통 뭘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천징수 명세서 갖다 내라고 하거든요. 그거 왜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원천징수 명세서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급여가 나와요. 급여는 수입이에요, 이익이에요? 수입인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뭘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용대출 받으려면 소득금액 증명서 내라 그래요. 그 소득금액 증명서는 여기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10억인 사람하고 이게 10억인 사람하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내 1년치 소득은 1,000만 원이야. 야, 너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라고 보통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1년 동안에 1,000만 원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1년 소득이 1,000만 원이야. 그 말은요. 수입이 100억이고요. 요게 99억 9천만 원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요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디 뭐 상가에 투자하세요, 뭐에 투자하세요 해서 그 전봇대 같은 데 보면 붙여져 있는 데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월 수익 얼마 보장 뭐 이런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와,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 뭐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게 있을 건데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하면은 굉장한 거잖아요. 좋겠다 하고 물건을 삽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말하는 월 수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절대 안 밝히죠. 그러면 수익이 1,000만 원이면은 진짜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1,1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요걸 과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 광고는. 그러니까 요것만 죽어라고 이야기해놓고 결국 이걸 이야기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이거 괜찮겠다고 해서 나중에 투자했다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니까요. 결국 손해만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할 때 판단할 때 수월해지는 거지 정보가 애매해지면 결국에는 사기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익이 나오려면 최소한 돈은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이익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세요라고 해버리면 결국은요, 돈을 벌 때마다 세금 내세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근로자는 언제 수입이 생겨요? 근로자는 언제 수입이 생기냐고요? 월급 받을 때마다 수입이 생기죠. 그러면 결국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내란 소리예요. 개인 사업자는 언제 수입이 생겨요? 수시로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언제 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음식 팔 때마다 수입이 생기죠. 그러면 음식 팔 때마다 세금 내라는 소리예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이 말은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납세무가 성립한다. 결국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란 이야기인데 음식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하나 팔면 수입이 생기니까 그때마다 세금 내고 있으라는 소리잖아요.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음식 하나 팔고 세금 내고 오고 다시 음식 하나 팔고 세금 내고 오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장사하게끔 놔둬, 일하게끔 놔두고 기다렸다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걸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면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려주겠다고요? 1년 기다려주겠다고요. 1년 동안 세금 내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본인 열심히 살아가시라고요.
그러면은 일하다 보면은 수입도 생기고 지출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출하시고 계속 또 돈도 보시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끝나면 그걸 한꺼번에 뭐 합시다? 정산합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걸 정산을 하려면 이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죠. 그죠? 그래서 끝나면 납세무가 뭐가 된다? 성립되는 걸로 합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요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핸드폰 요금을 핸드폰 쓸 때마다 내요? 아니죠? 전기요금을 전기 쓸 때마다 내냐고요? 아니라고요. 왜? 만약에 전기 사용할 때마다 전기요금 내라고 하면 전기 쓰겠어요? 못 쓰죠. 자, 전화 한 통하고 요금 내러 가고 문자 하나 보내고 요금 내러 가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하고 요금 내러 가고 그러면 핸드폰 쓰겠냐고요? 못 쓴다고요. 왜 못 써요? 번거로워서 못 쓴다고요. 그 짓거리 누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쓴 내용을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해서 내세요. 이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요금 내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언제 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득세 언제 내요? 항상 다음 연도 5월 달에 냅니다. 매년 5월 달이 뭐 하는 달이에요? 소득세 납부의 달이에요. 매년 5월 달에. 언제 거? 전년도 거. 전년도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득세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언제 하는지 아시죠? 1월 달에요. 1월 달에. 왜 1월 달에 하는지 아시죠? 그 해가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달에 연말정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납세무, 올해 소득세 납세무는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올해가 끝나야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오늘 돈을 버신 분들한테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 중개업을 했어요. 내가 중개업을 해서 오늘 수수료로 중개보수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 내라고 해요? 아니라고요. 지금 내라고 안 한다고요. 오늘 열심히 중개업 하시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또 하다 보면은요. 계약이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지출만 나갈 수도 있죠. 신경 안 쓰겠다고요. 올해 끝날 때까지는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올해가 끝나면 그 다음에요. 그거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세금 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느냐? 기간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납세무가 생긴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치를 모아서 다음 연도에 세금 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간별로 묶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다. 뭐다? 번거로우니까 그렇다. 그때그때마다 세금 내게끔 하면은요, 일 못하니까. 자주 발생한다,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은 매일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매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걸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은 계속 이어서 하는 거죠? 뭐든지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세금 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활동 하겠냐고요?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경제활동 속에서 나오는 세금들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묶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득세라 그래요. 법인이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뭐냐면 법인세라 그래요. 아셨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서로 거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죠. 그 거래를 할 때 나오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다 뭐별로 묶도록 돼 있느냐? 기간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취득세는 왜 기간별로 안 묶고 그냥 취득할 때마다 세금 내라고 했을까? 응? 네? 그렇죠. 번거롭지 않으니까. 올해 여러분들 부동산 몇 개나 취득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몇 개 취득했는지? 네. 보세요. 올해
1월 1일부터요. 지금까지요. 부동산 한 300개 취득하셨어요? 아니죠. 물론 뭐 그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해요. 그걸 굳이 기간별로 묶을 이유가 없죠. 번거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러한 세금 등은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긴 한데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언제 세금 내라고요. 그때마다 세금 내세요라고 돼 있는 거고, 자, 소득세처럼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그냥 번거로우니까 뭐별로 간다? 기간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라 그래서 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납세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고, 그 정해준 날짜를 뭐라고 하느냐?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재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다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참고로 소득세 같은 경우도 그냥 그때그때 세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내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은 기간별로 묶어서 내지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월급이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뭘 먹고 어떻게 사시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에요. 굉장히 반복적인 행위예요. 양도소득세도 있을 거고. 또. 뭐 가장 대표적으로 따지면은 복권. 복권 당첨. 여러분들이 평생에 복권 당첨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뭐 한 30번 정도는 될까요? 1년에 막 한 50번 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복권 당첨 잘 생각해 보세요. 당첨돼 보셨어요, 혹시? 5,000원. 네.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요. 가서 은행에 가서 돈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돈 찾죠? 그런 상상 안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성립도 안 됐는데 확정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이 필요 없는데 무슨 옷을 살까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배가 안 고픈데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근데 유일하게 성립도 안 됐는데 확정부터 하는 경우가 복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첨도 안 됐는데 당첨 후에 무슨 짓을 할 것인가를 다 계획을 세워놓는다고요. 당첨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가서 본점 가서 이 돈을 찾아가지고 이 돈을 찾아서 내가 누구한테까지 당첨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이며 그 돈을 누구한테는 절대 안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고요. 마음속으로. 문제는요. 당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그 고민을 하고 넘어가죠. 제가 그래요. 네. 근데 당첨이 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을 때 세금 떼고 줘요. 그게 바로 세금이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언제마다 내는 거예요? 당첨돼서 받을 때마다 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는 거죠. 왜 이건 그때그때 내게끔 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소득 활동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수시로 나오는 행위이다 보니까 이걸 그때그때마다 세금 내게 하면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그냥 기간별로 묶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도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그냥 그때그때 내라고 돼 있어요. 그걸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예정신고라고 할 거예요. 예정신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세금 낸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고정시켜줬다. 그걸 과세기준이라고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6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소득세처럼 불규칙적이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시험제 나왔을 때 소득세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소득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는 무조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기간. 그러니까 소득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무슨 글자를 찾아야 돼요? 기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기간이 뭐 할 때? 끝났을 때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이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얼마를 내야 될지를 뭐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요,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납세무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을 뭐라고 하고? 신고. 납세무자는 할 건 없고 정부가 직접 판단해서 계산해 주는 방식을 결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신고 또는 결정을 통해서 금액이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금액을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납세무는 소멸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성립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확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